난 이 시대의 아리랑을 만들 거다. 조선의 마음이 되고 싶어요. 선생님이 그러셨어. 내 목소리가 조선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내가 아니라 연희예요? 네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연희야. 가수가 되고 싶어요. 네, 아름다운 여인들이 그들의 미모를 뛰어넘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노래를 부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박흥식 감독 그리고 한효주, 유연석, 천우희 주연의 영화 헤어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헤어화 네. 줄거리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때는 1943년 일제강점기 말이죠. 네, 경성에 유명한 기생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대성권번이라는 곳인데요. 됩니다. 여기서 이제 두 명의 소녀가 아리따운 자태의 기생으로 자라납니다. 네, 어느 날 동경 유학에서 돌아온 그 윤우라고 하는 인물이 네. 소유를 찾아옵니다. 소율과 윤우는 사실 어릴 적부터 약간 그 서로 상호 호감이 있었던 사이였어요. 요즘 말로 썸. 떨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윤우가 또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게 된 소율이 나도 오빠의 오라버니의 곡을 좀 부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언젠간 부르게 해줄게. 윤우가 약속을 하죠. 네. 자, 그런데 이 운명의 또 엇갈림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소율의 절친인 연희가 네. 우연치 않게 노래를 불렀는데 그것을 듣게 된 윤우가 홀딱 빠져든 거예요. 삼각관계구만. 그 조선의 마음이라는 곡을 연희에게 주게 되죠. 아이고 어떡해. 이러니까 소율이 이제 배신감에 치를 떨게 아유, 되면서 그렇게 되죠. 이제 나중에 상황이 뭔가 비극적인 오. 상황이 이제 전개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최근에 약간 좀 이게 트렌드처럼 네. 영화계에서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암살, 뭐 동주. 네. 그러면 헤어는 그런 그 일제 강점기 영화들과 좀 다른 점이 있나요? 뭐 그 시절을 겪었던 사람들이 가져야 했던 상처, 이 영화도 그러한 정서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네네. 거기에 엇갈린 사랑의 화살표가 만들어낸 운명의 덫, 이 두 가지가 같이 맞물리고 있는 거죠. 네네. 그 상황에서 이제 벌어지는 비극을 굉장히 고혹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고, 일제 강점기 말에 대중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유행했던 그 대중가요의 모습,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재현이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일단 예. 이 영화의 키포인트는요, 네. 노래예요. 노래? 예. 근데 그 최강희 평론가는 네. 노래를 다룬 영화에 대해서 되게 네. 냉정하시잖아요. 노래 아. 못하면 되게 못한다고 막. 옛날에 이제 도리화가 같은 그런 영화가 지금 그랬죠. 우리 수지를 또 막 이렇게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가수였잖아요. 네. 가수가 이렇게 노래를 해요. 그러면은 헤어화에서 이거 배우잖아요. 배우인데 한효주 배우. 너무 잘해. 이거 약간 이러면 안 돼요. 이거 사심 없어요. 제작 발표회 때 그 한효주 씨가 그 정가 부르는 저 시범 봤는데 저는 진짜 냉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냥 뭐 그저 그랬어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한번 그거 흉내내기가 쉽지 않아요. 뭐 이러던데요? 아니 이 사람이 나보다 더 까칠하려고 그래. 까칠은 내 컨셉이야 이 사람. 어쨌든 그 음악적인 부분에서는 우리 최강희 평론가를 흡족하게 만들었다. 네네. 어. 근데 그 음악이 네. 이 드라마하고 잘 맞물리면서 네. 관객들에게 절절한 울림을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윤우라고 하는 사람이 네. 작곡한 곡이 바로 조선의 마음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네. 그 곡 자체도 이미 그 식민지배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조선인들의,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그 아픔과 이런 것들을 대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네. 이 영화의 감독이 박흥식 감독이에요. 네네. 근데 전작이 협력, 칼의 기억이잖아요. 네네.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엄청 혹평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박흥식 감독은 맨날 졸작만 만들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네. 좀 만족할 만한 영화가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요? 이게 협력할의 기억에 박흥식 감독이 만든 영화가 맞나? 라는 그런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네. 그런 그 감흥을 얻었는데요. 네네. 이 영화도 정통 비극입니다. 네. 그런 정통 비극 안에 앞서 말씀드린 화려한 미장센과 네. 배우들이 보여주는 멋진 노래가 네. 어우러지면서 그 비극성을 훨씬 더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노래 좋고 네. 이제 뭐 줄거리도 좋고 제일 중요한 거 이제 배우들 연기. 유연석 씨와 천우희 씨는 그러니까 워낙에 가지고 있는 재능과 연기력을 이 영화 속에서 100%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생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한효주 씨는 이 영화 속에서 120%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너무 지금 칭찬을 하니까. 이게 상황과 예. 심리 변화를 어. 미묘한 얼굴 표정의 변화를 통해서 네.
아주 탁월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효주 씨가 연기한 소율이 어떻게 보면 자신 안의 악마성을 계속 이제 이렇게 끄집어내는 과정 속에서 표정이 변화해 나가요. 네네. 한효주 씨는 제가 장단컨대 네. 진짜 대배우가 될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배우도 완벽하고 노래도 완벽하고 뭐 줄거리, 감독까지 모두 훌륭했던 영화 헤어와에 대한 엄지평점과 한 줄 평 들어볼게요. 네. 엄지평점 주세요. 와, 따라. 오랜만에 쌍따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쌍따 나왔습니다. 예. 한 줄 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아하고 고혹적인 비극.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최강희 평론가와 함께 헤어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영화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상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시간 여행이죠. 과거로 간다든가 아니면 미래로 간다든가. 그게 아니라면은 현재의 사람과 과거의 사람이 서로 교신을 한다든가 이런 설정들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처음에는 이런 영화들이 조금 참신하게 느껴지긴 했습니다만 이제는 너무 많아져서 진부하게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영화 속의 시간에 대한 상상력, 이번 주 까칠한 시선의 주제입니다. 한국 영화에서 과거와 현재가 서로 교신한다 이런 설정은 2000년에 함께 나온 두 편의 영화에서 사실상 처음 선보였는데요. 둘 다 로맨스 영화였습니다. 이정재와 전지현이 함께 나왔던 영화죠. 10월에라는 작품이 있었는데요. 2년의 시간 간격을 둔 두 남녀가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교감을 나눈다 이런 설정의 사랑 영화였습니다. 이때만 해도 휴대폰이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편지라는 아날로그적인 방식이 활용됐던 것 같습니다. 같은 해 개봉했던 동감이란 영화는 두 남녀 주인공의 시차를 더 벌려놨습니다. 여주인공 소우는 1979년에 살고 있고요. 남자 주인공 지희는 2000년에 살고 있습니다. 개기월식이 있는 어느 날 밤 우연히 얻게 된 무선 교신기에 열중하던 소은에게 낯선 목소리가 들려오죠. 그것은 바로 21년 뒤에 지인으로부터 온 교신음. 이때부터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호감을 품게 됩니다. 과거와 현재의 교신이라는 설정은 두 영화 이후에 한동안 한국 영화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영화나 케이블 TV 드라마의 소재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가을에 개봉했던 손현주 주연의 영화 더 포는 스릴러라는 장르 안에 그 설정을 끌어들였습니다. 1년 전 아내가 누군가에 의해 참혹하게 살해당하고요.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한 주인공에게 아내가 죽은 바로 그날 전화가 걸려옵니다. 휴대폰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바로 죽은 자신의 아내. 1년 전 그녀가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주인공은 이때부터 아내를 살려내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최근 개봉한 영화 가운데 시간 이탈자 역시 바로 그 설정을 끌어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편지나 무선 교신도 아니고 그렇다고 휴대폰도 아닌 그저 꿈을 통해서 과거의 인물과 현재의 인물이 서로의 상황을 훤히 들여다본다 이런 설정입니다. 고등학교 교사 지환이 살고 있는 1983년 그리고 강력계 형사 건우가 살고 있는 2015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전개시키는데요. 과거와 현재의 두 남자가 윤정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가운데 박재영 감독의 영화답게 로맨스를 슬쩍 얹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과거와 현재가 서로 교신한다는 이 설정이 이제는 별로 참신하지 않다는 겁니다. 게다가 박재용 감독의 연출은 왠지 구식스러움을 벗어나지 못하는데요. 한마디로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를 연출했던 2004년의 감성에서 크게 업그레이드 되지 못했다는 걸 자백하고 있죠. 시간에 대한 한국 영화의 상상력, 과거에 써먹은 설정을 재활용하는 이런 게으름을 가지고는 관객들에게 크게 어필하기를 기대하는 건 무리겠죠. 지금까지 나온 영화 가운데 시간에 대한 가장 인상적인 상상을 보여준 작품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셉션이라는 작품을 꼽고 싶습니다. 꿈속의 시간, 그리고 꿈속의 꿈의 시간, 그리고 현실의 시간이 서로 다르다. 이런 아주 기발한 설정을 통해서 묘한 긴장감을 안겨줬던 작품입니다. 한국 영화도 맨날 써먹는 거 또 써먹지 말고 조금 더 기발한 그런 설정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까칠한 시선이었습니다. 네, 다락영화반 강승화입니다. 4월 20일 고구입니다. 봄비가 내려서 백곡을 기름지게 한다는 뜻의 고구인데요. 이날 비가 내리면 풍년이 든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필요할 때 내리는 단비 같은 영화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촉촉이 적시는 사랑, 혹시 지금 하고 계신가요? 영화 호우 시절입니다. 중국으로 출장을 가게 된 건설회사 팀장 동아. 출장 첫날 청두의 관광지 두보초당에서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두보초당에서 관광 가이드를 하는 메이. 미국 유학 시절 친구였던 메이는 사실 이 동아가 마음속에 품었던 여자였습니다. 연인이 되지 못했지만 서로에게 마음을 품었다고 두 사람 모두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무슨 일인지 메이는 그때의 일을 모두 모른 척합니다. Did you like the bicycle that I left here? Bicycle? What bicycle? The one that I left you before I went back home. Oh, the yellow one. Yeah. I saw them. What? You sold it? Well, I didn't know how to ride it, so Wait. I saw them. How can you not know how to? I touched myself. I gave you lessons for like 3 days in the school parking lot. I don't like bikes. I'm probably the only person in China who doesn't ride one. 동아는 가슴에 묻어뒀던 메이에 대한 감정이 Okay, 다시 let's 피어나는 have 걸 some 느낍니다. Special Chinese food. 이 동아와 거리를 두려 하지만 감정이 싹트는 것은 메이도 마찬가지입니다. 这是好雨知识节。It's a line from Du's poetry. It means probably knows want to come. May, Yeah. if I could prove it to you that I loved it from the start, would it change anything? 좋은 비는 때를 알고 내린다. 이 두보의 시 춘야희우의 첫 구절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랑은 타이밍이야. 타이밍이 중요해. 이런 말 하는데요. 서로 좋아하고 있었지만 여러 장애물 때문에 연인이 될 수 없었던 그 동아와 메이. 다시 만난 두 사람의 마음엔 빗물처럼 사랑이 촉촉히 내리는데요. 영화 속에 내리는 이 비, 어쩌면 바로 이때야 하고 사랑의 타이밍을 알려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함께 비를 맞은 날이 도화선이 된 것처럼 이 두 사람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데요. 동아가 출국을 하루 앞둔 날, 두 사람은 술 기운에 키스를 나누게 됩니다. 그때 메이가 죄책감 묻어난 한마디를 던집니다. 동아를 배웅하려다 교통사고가 날 뻔한 충격에 쓰러진 메이. 메이를 원망만 하던 동아는 병원에서 메이의 지인에게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husband. Yeah, her husband. 예. 原先也在杜甫草堂，我们一块儿包。 Work 我 work together. 一块 work 一块工作，一块 work together in Tufu 对 House. 对对对对。四川。我这 Sichuan earthquake 地 struck. 震地震。 Sichuan earthquake struck. 동아가 출장을 오기 1년 전에 메이의 남편은 지진으로 목숨을 잃었는데요. 떠나보낸 남편을 두고 다시 사랑하게 됐다는 죄책감에 메이는 계속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동아가 한국으로 간 후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메이. 어느 날 메이 앞으로 뜻밖의 선물이 도착합니다. 什么东西啊？不知道。吴越，这是你的，我的？好像是国外寄来的。 Dear May, sorry for the late reply. It's been raining here all day long. I think it came all the way from Chengdu. I hope to see you soon. And 我想你，童话。
메이는 서툴지만 조금씩 자전거 바퀴를 앞으로 굴려나갑니다. 이 자전거를 다시 능숙하게 탈 수 있는 날엔 용기를 가지고 사랑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네, 영화의 마지막은 한국으로 떠난 동화가 다시 중국으로 돌아와서 메이를 기다리는 장면으로 장식이 됩니다. 자, 이 호우 시절을 끝까지 보면서 떠오른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타이밍, 우리가 만들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었는데요. 자, 이 두보의 시에 나오는 좋은 비가 내리는 때 그저 기다리지만 마시고 직접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올봄 대한민국 모든 솔로분들 연애하시고 솔로 탈출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